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과 윤석열 이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조선일보죠. 요즘 조선일보의 이 태도를 보면 얼얼이요. 얘들 보소. 뭔가 꿍꿍이, 정치적 꿍꿍이를 꾸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조선일보는 일찌감치 한동훈 쪽에 배팅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뭔가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한동훈이 여기저기에서 비난을 받고 있죠. 특히 이 비난의 핵심은 한동훈이 생각보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건 비난이라기보다 정확한 평가가 한동훈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이걸 도저히 조선일보는 그냥 넘길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을 띄우려면 필수적으로 윤석열을 까야 되거든요. 그 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대놓고 한동훈한테 배팅하기로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도 조선일보도 윤석열 버렸다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은 사면초가 상태인 거죠. 아군이 없는 겁니다. 지금 친윤계라면서 모여있는 권성동이든 나경원이든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도 언제든 윤석열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유상범 같은 사람들이야 윤석열 계속 붙들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그들 역시 한꺼번에 윤석열과 몰락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확한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을 향한 한동훈이나 조선일보의 태도가 꽤 심상치 않아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심상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 징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한동훈도 조선일보도 윤석열 버렸다입니다. 버린 건 확실해 보이죠. 사실 조선일보는 좀 전부터 버릴 듯 했죠. 자, 요 잠시 PPT가 살짝 잘못 만들어졌네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고 하니요. 자, 제가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참 사진이 묘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계속 자세히 보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윤석열하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윤석열 밑에 꼬붕으로 계속 남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더 많았어요. 주변에서 너 윤석열 아바타지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쉽사리 윤석열과 거리 둔다든지 윤석열을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김건희와의 갈등 문제가 거절되면서 언제 과연 한동훈이 윤석열을 버릴 것인가 이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동훈이 윤석열과 거리 두기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차별 실패, 한동훈 국힘 지지율 동반 추락. 이게 며칠 전 기사인데요. 한동훈한테 계속해서 많은 언론들, 특히 수구 적폐 쪽에 가까운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계속 한동훈한테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라, 결별하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터진 것이 바로 이 김영선 파동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영선 파동,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총괄 지휘자이자 기획자는 한동훈이겠구나라는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찬찬히 살펴본다면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천 파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진짜 핵심은 진짜 이 사건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 타워는 한동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영선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김영선이 개혁신당 이준석을 만나서 김건희 관련 폭로를 하겠다라고 할 무렵에 김영선은 국힘당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도 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폭발시키겠다, 폭로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당시 공관위원 중에 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힘당의 공관위원들은 다 한동훈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죠. 따라서 김영선이 국힘당의 공관위원들을 찾아가서 나한테 공천 안 주면 김건희 건 터뜨리겠다라고 했다면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한동훈한테도 갔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한동훈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SBS 단독 기사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동훈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보고가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김영선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터뜨리려면 터뜨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은 이 사건을 방관하고 있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결국에 한동훈이 그동안 밀리던 이런 수세 국면에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십 문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동훈은 밀렸어요. 특히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의료 대란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동훈 집단에는 나름 뭔가 새로운 대안, 제3의 대안을 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압력밥솥에서 김 빼기 하듯이 뭔가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세웠는데 그게 번번이 윤석열에 의해서, 용산에 의해서 뺀지 막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용산에서 개무시를 하고 그러면은 한동훈 다시 꼬리 내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반드시 윤석열을 꺾어야만이, 혹은 윤석열로부터 어느 정도 이런 거리두기를 해야만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길게 판단하고 자시고도 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국면에서 김영선이 폭로한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요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하고의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딱 뜹니다. 내일 모레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밥을 먹을 거라 그러죠. 근데 밥 먹을 건데 그 만찬을 앞두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말 하겠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냈습니다. 야, 한동훈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친한계, 한동훈 떨거지들, 한동훈 밑에서 한동훈한테서 떨어지는 뭐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모여있는 이른바 친한계들,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민심도 파악해야 한다. 공개 행보하지 마라.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서 김건희 감찰도 해라. 뭐 이런 식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과 비교를 해보시죠.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민심, 윤석열이 민심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 라고 말했는데 또 한쪽에 가가지고는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김건희 까불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 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애둘러서 말하긴 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결별 선언을 한 것이다. 혹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보도가 또 하나 더 나왔죠. 이른바 단독이라는 타이틀 달고 나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대. 단독 인터뷰에 뭐라고 나왔느냐. 민심 안 따르면 용산과 여당의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이 추석 여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명품뱀 사건 사과해야 된다. 불편한 게 싫다고 무조건 편들어야 되느냐. 대통령실 민심과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을 쏟아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제 한동훈도 지갈 길 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용산과의 갈등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조선일보 보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카페에서 한동훈을 만났는데 키높이 구두를 신지 않았다. 진짜. 아이씨. 키높이 구두 이게 뭐라고 이걸 굳이 강조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한동훈이 이제 키높이 구두니 가슴뽕이니 하는 이 얘기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아울러서 이 조선일보 애들이 한동훈한테 배팅을 시작했고 한동훈 쪽을 어떻게든 간에 대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 공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재밌는 기사,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더 나갑니다. 바로 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박정훈 칼럼입니다. 이 칼럼 내용은 뭐 볼 거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 지금 김건희 때문에 보수 진영이 완전히 괴멸 상태다. 쪽팔려 죽겠다. 김건희를 방치하고 있는 용산, 이 용산 때문에 지금 보수가 괴멸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보수 지지자들은 쪽팔리는 심정이 됐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톤의 비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전례 없이 강한 톤의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었던 한동훈과의 인터뷰와 이 칼럼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과 거리두기, 아니 윤석열과 결별을 시작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조선일보가 윤석열하고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습은 꽤 여러 차례 목격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라는 이런 칼럼도 썼죠.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은
윤석열 정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물러나라.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있었던 이 칼럼, 윤석열 네가 보수야? 그런데 보수를 이렇게 개작살을 내? 라고 대드는 모습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본격적으로 띄운 겁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든 이거는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으로 갈아탔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면서 신나게 자기 PR을 시작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 키높이 구두 안 신어요. 이런 얘기부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의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것도 있었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거부권을 쓰는 것이 당장은 뭐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에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차라리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결정을 내려라. 결단을 내려라.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보였던 조선일보의 반윤석열 입장이 이제 명확해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뭐? 예, 조선일보도 한동훈도 윤석열을 버렸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윤석열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지가 박근혜를 좁힌 이유,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던 이유가 조선일보하고 박근혜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때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싸운다는 것은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말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죠.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운다라는 식으로.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누구한테 벌어지고 있다? 예, 윤석열한테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아마 지금쯤 뭐 됐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자기가 과거에 다른 언론사에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곱씹어보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뭐야? 이제 윤석열은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리고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시그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조선일보도 윤석열을 버렸다. 앞으로 이 상황은 정말 재밌게 될 겁니다. 뒤이어서 동아랑 중앙이 윤석열에 대해서 폐기 처분하는 기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김건희와 관련된 폭로 기사가 조중동에서도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조선일보든 뭐 얘네들은 이런 기사를 찔끔찔끔 내보내면서 윤석열한테 이제 물러나세요 라는 식의 시그널, 아니 권력을 이제 넘기세요, 물러나기 싫더라도 권력을 넘기세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적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아주 거칠게 이 탄핵 사태 같은 것을 통해서 물러나는 것보다 지가 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한동훈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쟤네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권력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양이 되고, 그러면서 조중동이나 이런 수구 적폐들이 한동훈을 옹립을 하면서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퇴장시키는,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정부로 이어가는 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굳히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용인할 수 있나요? 없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 얘네들이 정신 차릴 수 없게끔
계속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쏘아붙여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뭘 어떻게 쏘아붙이냐고요? 지금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한동훈 특검을 꺼낼 때가 된 거죠. 한동훈 특검이 지금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 윤석열이 워낙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나라. 그리고 조용히 한동훈한테 권력을 이용하고 너는 이제 찌그러져라. 이런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애가 아니야.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기 때문에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세잖아.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 여기서 깽판 치는 거잖아. 깽판 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한동훈을 흔드는 거지. 어떻게 흔들어? 지금 윤석열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검찰이거든요. 검찰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을 때리는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동훈 특검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카드를 이제 꺼내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글쎄 누가 먼저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지금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한 방씩 때리고 있는데 한 방씩 때리는 내용이 상당히 졸렬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뻔히 상황을 다 알면서 굳이 저 얘기를 왜 할까? 싸움을 악화시키겠다는 건가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거론 안 할게요. 그 내용을 거론하면은 또 이 댓글창에서 또 시끌벅적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굳이 그런 식으로 뭐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나 뭐 큰 선거도 아니고 기껏 해봐서 군수 선거잖아. 이 군수 선거에 이 승리를 하려고 소탐대실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뾰족한 그러면서 약간은 왜곡이라든지 공격을 위한 공격, 비난을 위한 비난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소재들을 끌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코너에 몰아넣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분명히 조만간 정면 대결을 할 겁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김건희와 한동훈의 정면 대결이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선일보가 짜놓은 그림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착착 쌓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대로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민주당에 당부 또 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댓글 한번 볼까요?